솔직히 말씀드리면 보톡스 놔달라고 해도 저 절대 안 놔드립니다. 이거 맞으면 정말 얼굴 인상 다 버리고 폭삭 늙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피부과에서도 심지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보톡스 맞으면 절대 후회하는 부위 두 부위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이 이건 진짜 비추다 하는 보톡스 부위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저는 두 부위를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맞지 말라고 말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사각턱과 이마입니다. 이마랑 사각턱이요? 보톡스 하면 대부분 맞는 부위 아닌가요? 네, 그만큼 많이 맞으니까 또 그만큼 문제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마 같은 경우 맞으면 정말 이마 푹 처져서 눈 뜨기 힘들고 눈도 작아지고, 사각턱 맞으면 얼굴 푹 처지는 경우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아, 정말 많이 맞는 부위인데도 비추를 하시네요? 네, 특히 이마 같은 경우는 보면요, 블라인드 커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블라인드 커튼 경우에는 끈에 의해서 블라인드가 딱 지탱하고 있고 끈을 당겼다 올렸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마 보톡스를 맞으면 그 탄탄하게 지탱하고 있는 블라인드 끈을 탁 끊어버리는 거랑 같습니다. 근육의 힘이 확 빠지면서 이마가 축 처지면서 눈도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특히 눈뜨기 힘든 분들, 이마에 힘이 안 그래도 평소에 긴장도가 떨어지는 분들이 이러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마의 긴장도가 떨어진다고 했는데 네. 그건 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긴장도는 타고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마가 탱탱하게 이렇게 딱 올라가져 있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늘어져 있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평상시에 근육이 좀 이렇게 탄탄하게 잡고 있느냐, 아니면 약간 힘이 없이 이렇게 조금 처져 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럼 이거는 탄력이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근육에 대한 부분이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얼굴 콜라겐 탄력이랑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진짜 눈이 무겁겠네요? 네, 그렇죠. 주름은 쫙 펴졌는데 눈이 엄청 무거워집니다. 원장님, 그럼 사각턱은 왜 비추인가요? 네, 우리가 사각턱 보톡스라고 하면 얼굴 턱 옆에 자리 잡고 있는 큰 근육을 줄여서 얼굴을 갸름하게, 윤곽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술이잖아요. 그런데 이 얼굴 양쪽 사이드에 있는 이 큰 근육은 얼굴의 윤곽을 지지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부를 딱 받치고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면 얼굴 윤곽의 지지대가 줄어들기 때문에 피부가 처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입는 티셔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어깨 라인이 받쳐주고 있을 때 자기한테 잘 맞던 티셔츠가 살이 갑자기 빠져서 어깨가 이렇게 좁아지면 티셔츠가 어깨가 축 늘어지게 처지고 전반적으로 헐거워지면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같은 원리로 얼굴이 작아지니까 피부가 그만큼 아래로 내려와서 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각턱 맞으러 오시는 분들도 제가 얼굴 윤곽을 유심히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죠. 맞으셔도 좋다, 아니면 맞는데 좀 조심스럽게 맞아야 되겠다, 아니면 맞지 마셔라, 이렇게 제가 진료볼 때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럼 반대로 딱 한 곳만 맞아야 한다면은 원픽은 어디세요? 저의 원픽은 바로 미간입니다. 미간? 의외네요. 눈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눈가도 맞을 수 있지만 이 두 가지 근육은 굉장히 역할이 다릅니다. 우리가 보톡스로 치료하는 주름들은 표정 주름이거든요. 표정을 지을 때 나타나는 주름인데, 미간 주름인 것 같은 경우에는 기분이 좋을 때보다는 기분이 안 좋을 때 많이 생기는 주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가 나거나 아주 심각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고통스러울 때 생기는 주름이기 때문에 어두운 감정을 표현할 때 생기게 되는 주름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눈가 주름은 어때요? 웃을 때 생기는 주름이잖아요. 그래서 밝은 감정과 연결된 주름입니다. 따라서 눈가 주름은 정말 나이가 들어서 늙어 보이고 심각할 때 좀 맞으라고 하거나 아니면 예방적인 차원에서 권하는 경우가 있지만, 미간 주름은 웬만하면 권하는 편이에요. 우리가 짓는 표정은 우리 감정을 표현하는 거지만, 반대로 표정이 감정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웃는 표정을 지으면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억지로 안 좋은 표정을 지으면 진짜 기분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내 얼굴을 보는 상대방도 내 표정을 보고 감정이 전이가 돼서 기분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밝은 표정은 어느 정도 남겨두고 어두운 표정은 아무래도 없애는 게 저나 상대방한테 좋죠. 그래서 미간 주름이 원픽입니다. 미간 외에도 추천하거나 추천하지 않는 보톡스 부위가 있을까요? 네, 추천 부위, 비추천 부위 있는데요. 그거는 또 사람들마다 연령대마다 좀 달라집니다.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는요, 얼굴 모양, 얼굴 윤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얼굴 윤곽을 조절하기 위한 사각턱이나 침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맞습니다. 침샘 같은 경우는 이 옆쪽 침샘도 있고 아래쪽 침샘도 있거든요. 좀 턱 라인을 명확해 보이기 위한 아래쪽 침샘도 맞고요. 이 옆턱을 줄일 수 있는 귀밑 침샘도 많이 맞습니다. 그리고 몸매에도 관심이 많잖아요. 여성분들 특히 이렇게 승모근 보톡스 같은 경우도 노출의 계절일 때는 많이 맞아서 아름다운 어깨 라인을 만들기도 합니다.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미간 주름이 급격히 증가를 합니다. 이제 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인생을 살면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점차 미간 주름이 깊어집니다. 이마 주름도 점차 맞는 경우가 늘어나는데요. 이마 주름이 심해지면 표정을 안 지어도 이렇게 새겨져 있는 주름 선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주름이 새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방적으로 이마 주름을 권하기도 하고, 물론 이미 새겨진 주름이 있는 경우에도 막기도 합니다. 눈가 같은 경우는 30대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좀 있어도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예쁜 웃을 때 생기는 주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눈가 주름이 심하다 그러면 물론 권하겠지만, 어느 정도 심하지 않다 그러면은 또 어색한 것도 막을 수 있게 그렇게 권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40, 50대가 되면 정말 보톡스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부터는 주름을 좀 피해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주름이 상대적으로 덜한 분들이라 하더라도 예방 관리 차원에서라도 보톡스를 권하는 편입니다. 보통 이마, 미간, 눈가 세트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젊었을 때 사각턱을 맞았다면 나이가 들면서는 침샘이 비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귀밑 침샘, 턱밑 침샘으로 윤곽을 좀 살려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개인 맞춤형 흑수 부위가 보톡스 부위로 많이 들어갑니다. 입꼬리, 자갈턱, 눈꼬리, 목, 콧등, 윗입술, 헤어라인 등등 일반적으로 흔히 맞진 않지만 그분한테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맞춤형으로 시술이 많이 들어가고요. 이제 그럼 보톡스는 남녀 차이는 뭐 그런 거 없나요? 남녀 차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젊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나이 들어가면서 좀 차이들이 생겨요. 남자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미간의 힘이 좀 세고, 그리고 이렇게 침샘이 좀 비대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이렇게 콧등에 버니라인이라고 해서 콧등에 생기는 주름도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5, 60대 넘어가면서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윗입술 인중 부위에 세로 주름, 바코드 라인이라고도 하고 할머니 주름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윗입술 주름도 좀 잘 생기는 편입니다. 이제 그럼 환자분이 해달라고 해도 원장님이 하지 마세요 하고 이렇게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네, 제가 하지 말라고 분명히 하고 그래서 안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사각턱 부위가 가장 많은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분들은 지나치게 작은 얼굴에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사각턱 보톡스를 맞으면 이 얼굴에 각이 사라지면서 U자형으로 좀 처져 보이고 윤곽이 안 예뻐 보이는 경우도 덜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오히려 각진 얼굴을 좀 선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요즘에는 또 L라인이라고 해서 약간 턱 라인이 좀 선명하게 있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매력적으로 보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런 경우에는 좀 말리면서 라인이 괜찮다, 이 정도 굳이 줄일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땅콩형 얼굴이고 옆볼이 푹 꺼져 있고 턱은 나와 있는 이런 얼굴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사각턱 보톡스를 과도하게 맞으면 얼굴이 더 확 줄어들면서 더 길어 보이고 안 예뻐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더 꺼져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하고요.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일부러 볼 꺼짐을 유발해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얼굴이 형태가 좀 넓고 이 위까지도 좀 빵빵하게, 이 가자미 얼굴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른 모형으로 생긴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볼 꺼짐을 좀 유발을 해서 사각턱 보톡스 위쪽까지 맞아서 라인을 바로 잡아주기도 합니다. 근데 원장님, 보톡스 맞으러 왔는데 그렇게 돌려보내시면은 병원 매출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최종 결과가 좋아야지 매출도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럼 반대로 원장님은 권하는데 환자분들이 절대 안 맞겠다는 분들도 있었어요? 네,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냥 보톡스가 뭔지 모르고 무작정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보톡스가 어떤 치료인지 잘 설명을 드리고요. 과거에 맞아봤는데 너무 어색했다, 또는 내가 아는 분이 맞았는데 너무 어색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절대 안 맞겠다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보톡스 자체가 이분한테만 잘 안 맞고 어색하고 이렇다기보다는 보톡스 시술 당시에 용량이라든지 주사 깊이라든지 부위 선정이라든지 이렇게 테크닉적인 부분이 맞지 않았을 가능성이 대부분입니다. 본인한테 맞는 올바른 용량과 방법으로 맞았다면 어색하지 않게 맞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보톡스는 나랑 안 맞는다, 어색하다, 이렇게 단정을 짓기보다는 본인한테 맞는 용량이 있고 본인한테 맞는 부위가 있어서 충분히 젊어 보이고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톡스를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톡스를 맞을 때
꼭 리터치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딱 그분께 맞는 용량을 찾기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낮은 용량으로 보톡스를 맞고 부족하면 추가해서 본인한테 맞는 용량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시술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과하게 보톡스를 딱 맞아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색하면 그것을 되돌리려면 좀 시간이 걸리고 이미 보톡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이 심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서 본인에게 맞게 용량이나 위치를 조절하면서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건 사실 원장님들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본인이 직접 알 수는 없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어떤 용량이나 이런 조절들을 원장님과 상의해서 찾아가는 것이죠. 환자가 자기가 알기는 좀 어렵죠. 그럼 마지막으로 보톡스 고민하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보톡스 치료를 위해서는 보톡스의 치료 원리를 잘 이해하고 맞으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톡스가 어떤 부위에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를 그래도 좀 이해하시면 그래도 나한테는 잘 맞겠구나, 아니면 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두렵다, 또 이렇게 어느 정도 판단이 서실 거예요. 그냥 남들 얘기만 듣고 무조건 좋다,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유튜브에도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실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면 병원에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서 보톡스를 맞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의 원리에 대해서 좀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톡스를 만능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고 불필요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보톡스는 노화를 지연시키고 인상을 젊게 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의 저속 노화를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올드스킨 피부과 전문의 김창식이었습니다.